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성용의 양발이냐 제파로프의 왼발이냐 누가 더 셀까요?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네, 이 기성용 선수 그리고 이 세르베로 제파로프 울산에서 뛰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네. 내일이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이 양팀 전술에 핵으로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정교한 패스 그리고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이 경기의 완급을 조절해주는 일명 키맨 역할을 맡아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기성용은 최근 한층 더 물이 올랐다 이런 표현을 받고 있죠. 평가를 그렇죠? 받고 있죠. 예. 네, 2015 호주 아시안컵 출전으로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할 법한데 소속팀에서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역대 최다골 기록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맹활약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패스 성공률이 평균 90% 이상. 예. 이 패스 마스터의 경지에 이르렀다 얘기할 수 있겠고 골 결정력도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월드 클래스라고 칭찬할 만합니다. 여기에 맞서는 이 제파로프가 벌써 K리그 경력만 5년째예요. 반 한국인 선수가 다 됐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아시안컵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표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8강전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기성용과의 맞대결이 무산이 된 바 있어요. 올 시즌 울산으로 이적한 이 제파로프는 윤정환 감독의 특별 조언을 받았죠. 다시 그 전성기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왼발의 그 특화된 드리블 능력 그리고 패스, 슈팅까지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FIFA 랭킹이 72위, 한국이 56위거든요. 조금 네. 낮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9승 2무 1패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쉬운 상대는 아니란 얘기죠. 아시안컵 8강전에서도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우린 치른 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엔 120분이 아니라 90분 안에 끝낼 것이다. 이렇게 율리 슈틸리케 감독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열기가 재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소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 경기를 앞두고 슈틸리케 감독이 한마디 했네요. 부상이든 뭐든 변명은 없다라고요. 아, 진정한 프로지요. 그렇죠.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상, 핑계 이런 거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평가전을 앞두고 한국은 사실 그 김진수 선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뇌진탕 증상 때문에 합류가 불발이 되고요. 지동원이 또 가벼운 발목 염좌 증상을 보이면서 경기 준비에 다소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율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핑계를 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데 슈틸리케 감독은 그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서 그 오늘 그 대전에서요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상 선수가 있다는 이유로 경기에서 졌다는 핑계를 댄 적은 없었고 호주에서도 비슷한 악재를 잘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팀이지 않나 상당히 그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고 상당히 그 굳은 의지를 또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주전 선수 대부분이 감기 몸살에 걸려서 아주 곤욕을 치렀죠. 거기에 또 장염 증상까지 보였다는 얘기도 제가 해드렸는데요. 네. 팀의 핵심인 이청용과 구자철은 부상 때문에 일찍 또 짐을 싸서 돌아왔고, 일단 호주와 독일의 평가전 예를 들었는데요. 독일도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와 이 바스티안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비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내일 손흥민이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 웃었거든요. 아마 피로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네. 그만큼 초기보다 상당히 여유가 많아졌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고 벤치에서 쉰다고 해서 교체 투입되는 순간부터가 곧바로 손흥민의 활동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믿는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얘기고 선발 출전을 시키지 않더라도 언제 어느 시간에 투입이 돼도 곧장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월드클래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불금이 응원 열기로 더 뜨거워지겠는데요. 그렇죠. 자, 프로야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프로야구 시즌식이 시작이 되겠는데 해설위원 네. 10명들이 이번 시즌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삼성의 또 다른 우승 이런 걸까요? 그렇죠. 프로야구 해설위원 정도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요. 그렇죠.
전문가가 궁금해하는 건 뭘까? 이게 우리는 또 사실 궁금해요. 아무튼 이번 시즌은 여러 면에서 변화가 많죠. SBS의 이순철 해설위원은 144경기에 대한 각 구단의 대응이 궁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휴일이 그래도 하루 있었잖아요. 네.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비, 각 팀의 선수층과 벤치의 대응이 관심이 간다. 바로 그것이 올 시즌 판도를 가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용철 KBS 해설위원은 144경기 체제에서 쏟아질 기록들을 궁금해했습니다. 이 10개 구단 체제 144경기에서 어떤 기록이 나올지가 무척 궁금하고 이 144경기라는 변수가 시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요. SBS의 안경현 해설위원은요. 일단 올 시즌에 나올 기록이 역시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기록이 앞으로 이어질 시즌들의 기준점이 되는 해다. 이렇게 또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한화의 반등 여부를 궁금해하는 해설위원도 상당히 그럼요. 많았습니다. 예. 팬들도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올 시즌을 앞두고 승부사 김성근 감독을 영입한 데다가 배영수, 송은범, 권혁 이런 FA 선수 3명을 한꺼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꼴찌팀 이미지를 벗는데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민철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은 한화의 반등을 되게 궁금해했고 3년 최연속 하위를 했는데 시범 경기와는 별개로 김성근 감독의 선수단 운영을 통해서 팀이 얼마나 큰 폭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이런 성적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현재현 해설위원 역시 김성근 매직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했습니다. 또 현존하는 최강팀 삼성에 대한 궁금증 하나 역시 하나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렇겠죠. 최원호 해설위원이 삼성이 우승한다고는 했지만 야구는 변수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믿을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했고요. 김선우 해설위원은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로 삼성과 맞붙을 팀이 궁금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정범 해설위원은 타고 투자 현상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지 투수들의 반응 여부를 궁금해했고요. 안치홍 해설위원은 강정호가 떠난 올 시즌 박병호의 출루율이 궁금하다면서 박병호가 과연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궁금증 1순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환 해설위원 끝으로 올 시즌 복귀할 조정훈의 투구수 스태미너가 궁금하다. 상당히 다양하고 또 다채롭게 궁금증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죠. 궁금한 게 많으면 뭐래죠? 볼세요. 먹고 싶은 게 많나요? 아무튼 해설위원들하고 먹을 때는 메뉴가 아주 풍성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월요일 휴식이 없어진 것은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네. 좋은 일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육선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44경기를 지금의 엔트리로 해가기에는 부상 이런 것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일단 첫 해니까 네, 다 보고 한번 운영을 하면서 많은 그런 연구와 노력이 또 뒤따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이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체력 때문입니다. 그렇죠. 체력이죠. 네, 유재학 감독 얘기 노장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다. 또 김영만 감독 선수들 발이 코트에서 안 떨어진다. 창원 LG 김진 감독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에서 버거웠다. 또 유도훈 감독 체력적으로 지쳐있다. 우리도 전부 체력을 꼽았습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가 종반으로 향하면서 각 팀 감독들은 경기가 끝날 때마다 선수들의 체력 걱정이 한결같습니다. 정규리그가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플레이오프에서 격전을 치르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 체력은 이미 바닥이고 집중력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식스맨들이죠. 주전 선수들을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식스맨은 때로 경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주는데요. 식스맨의 시쳇말로 미친 플레이가 나오면 경기장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난 22일과 24일 경남 창원실내체육관이었죠. 4강 플레이오프 3, 4차전에서는 주전 선수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식스맨들이 승부에 키를 주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3차전에서 정규리그에서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울산 모비스의 벤치 멤버죠. 박구영 선수 날개를 달았습니다. 아주 펄펄 날아다녔죠. 정규리그에서 평균 3.74의 득점에 불과했는데 3차전에서 승부처마다 3점슛 5개를 꽂았고요. 네. 17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또 다른 4강 플레이오프인 원주 동부와 인천 전자랜드 경기 역시 식스맨이 키플레이를 주었는데요.
동부가 23일 3차전에서 종료 1분여를 남기고 이 박병호 선수의 3점포를 시작으로 박지현 선수, 김주성, 또 앤서니 선수가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바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식스맨의 가동, 풍부한 자원, 이게 어느 팀의 에너지로 작용을 할지가 향후 상당히 승부의 관건으로 작용되리란 전망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김민규의 노래입니다. 1편 단심 2부 정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단 한 번의 눈길에도 나는 두근거려요. 내 가까이 다가오면 향기로 어지러워. 단 한 번의 입맞춤에 나의 전부를 담아 당신에게 드렸어요. 그만큼 소중한 사랑. 아픔도 눈물도 몰라요. 당신뿐인 이 세상. 사랑만 하기도 바빠요. 이별은 생각 안 할래. 눈을 뜨면 당신 얼굴, 눈 감아도 당신 생각.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 이 편 다심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 생각뿐이야. 아픔 속에 슬픔 속에 당신과 있고 싶어.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사랑 아니야. 내 평생에 일편단심 당신만 사랑할래요. 한눈에 빠진 사랑이 있을 줄 몰랐어요. 사랑의 맹세를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네. 지금 시각은 6시 55분입니다.